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서쪽의 옹진반도로부터 동쪽으로 개성, 동두천, 포천, 춘천, 주문진에 이르는 38선 전역에서 공격을 개시했다. 6월 28일 서울은 해방됐습니다. 공격 3일 만에 한강 이북의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 하지만 이후 북한군은 3일 동안 그곳에서 지체한다. 북한이 주춤하는 동안 한국군은 전의를 다질 시간이 생겼고 유엔군과 미국 참전 또한 가능해졌다. 소련 그 군사항공 분단의 계획은 그러니까 옹진에서 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춘천, 강릉 등을 해방하고 남한 그 군의 주력을 제거한다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단계로 주요 도시와 항만을 장악해서 미군이 들어올 교두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이런 것이었었는데요. 이 작전은 딱 한 달 만에 이루어질 계획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서울에서 3일이 지체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독소전쟁 해본 스탈린으로서는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이라고 하면 이 정도 병력과 군사 역량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끝낼 수 있겠다. 굉장히 쉽다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북한군의 능력이 현저하게 못 미쳤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한강 철교가 파괴되는 걸 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있었지만 탱크를 운영을 잘 못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졌는데 도하 장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설에는 술 파티를 벌였죠. 아, 진짜요? 서울 해방 파티를 벌려서 최용건이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군은 대안에 있던 영등포나 노량진에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북한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전투를 벌일 수 있게 되는 여력을 얻게 된 거죠. 게다가 미국이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예상보다. 유엔 안보리가 바로 한국 시간으로는 6월 26일이죠. 6월 25일 미국 시간으로 열려서 이틀 만에 한반도에 유엔군을 참전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전격적인 속도죠. 네. 정말 사실은 미국이 중심이 된 미국의 해외 참전사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빠른 속도, 신속한 대응, 그리고 단호한 대응, 그리고 결의 이런 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느냐? 이제 중국이 공산화됐고 그다음에 저 한반도 이르면 그다음에는 2차 대전 패전은 일본인데 일본은 군대도 없어. 그러면 우린 어디야? 오키나와나 필리핀까지 밀려날 수밖에 없어. 만약에 공산 진영이 한 번 더 미국을 자극한다면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것을 누구의 공격으로 생각했냐면 북한이나 김일성의 공격이 아니라 스탈린과 소비에트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상응하는 태도로 개입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유엔 파병의 숨은 조력자가 바로 스탈린이라는 것입니다. 조력자가요? 1960년 6월 27일 유엔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제 유엔군 파병 결의가 이루어지는데 아시겠지만은 그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가 바로 소련이었죠. 아, 맞아. 그렇죠. 네, 상임 이사국의 권리가 한 나라라도 5개 나라에서 한 나라라도 거부를 하면은 그것은 이제 폐기적 되죠. 만장일치가 돼야죠. 근데 스탈린의 그 명령을 받는 소련 대표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거부권이 행사됐으면은 미국만 참여하고 유엔군은 못 오는 거잖아요. 유엔군은 못 오게 되죠. 근데 왜 거기에 불참을 했어요? 네. 이것이 바로 큰 수수께끼입니다. 다양한 이제 가설이 있습니다. 이제 드러나지 않는 개입이 스탈린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유엔에 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스탈린이 배후에 있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그렇죠. 스탈린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 참석했는데 유엔 안보리 거부권을 미행사할 경우는 뭡니까? 사회주의 형제국에 대한 배신이야, 배반이야. 참석할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 양난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거부권 행사나 거부권 미행사 대신에 보이콧을 했습니다. 스탈린의 판단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참가해서 비토를 하더라도 결국 미국이 파병을 할 것이니까 우리는 잠자코 있는 게 낫겠다. 이것이 사실은 스탈린의 속마음이었다라고 현재는 일반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탈린이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이었던 분에게 보냈던 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편지가 내용이 뭐냐면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이 상당히 항의했던 거예요. 왜 거기에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죠. 여기에 보면은 미국이 극동 문제에 정신이 팔려 유럽에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
유럽에서 우리가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권 나라니까 우리 저 유럽에 공산주의 국가로서 힘을 써보자. 미국 저기다 잡아두고. 그러니까요. 이걸 누가 제안했다고요? 이거를? 그걸 스탈린. 이걸 스탈린. 그러면 스탈린은 거의 천재야. 아 진짜 천재네. 이건 거의 외교 천재네. 야, 이건 전 세계를 놓고 지금 발판을 굴리는 거야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전격적으로 한반도를 공산 진영화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이 아주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이 자체가 소련에게는 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벌어졌고 지금 이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스탈린은 미국하고 중국을 동시에 누를 수 있는 꽃놀이패 지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유럽에까지 더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까지 엿보고 있고요. 일타쌍피를 할 수 있는 정말 외교의 타짜 스탈린. 우와.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스탈린이 냉큼 마오쩌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한 대로 5개, 6개 사단을 보내. 움직여라. 마오쩌둥이 13일까지 전쟁을 결정할 때까지 스탈린과 마오쩌둥 간에 한국 전쟁에 파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집니다. 핵심은 뭐였느냐? 네. 마오는 전략적으로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요? 미군의 공군이 무섭습니다. 공군이요. 그리고 무장도 여기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달라고 그래요. 공중 엄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기를 달라. 스탈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해주겠어. 그런데 말이야, 준비는 2달 뒤에 되겠는데. 와, 또 발을 빼네요. 아니, 안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2달, 준비하는데 2달 걸린다니까. 아니, 아까는 스탈린의 제일 목표가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텐데요. 소련의 연해주에 배치된 비행단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공권이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그래, 연해주에 있는 소련 항공기 40대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10월 3일에 소련 비행기가 투입돼서 미국과 이제 공중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 계획을 실행하기 직전에 취소가 되거든요. 취소됐던 이유를 살펴보자면 소련 비행기들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신을 해야 될 텐데 당연히 교신을 러시아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로 이루어지는 교신이 미국에게 잡히면은 여기에 소련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딱 걸리기 때문에 스탈린이 피한 것입니다. 마오쩌둥이 그러면 파병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중국 동지들이 지원을 안 해주겠대. 너희는 만주로 철수해서 빨치산이나 해야 돼. 김일성과 박헌영이 당황망조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